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좀 우리가 깜짝 놀랬었죠.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그거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도 미국 시장이 아직 투자 심리가 이렇게 확 식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제외하고 이제 금융주나 유틸리티 이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다우는 또 0.56% 이렇게 상승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금융주를 포함한 그런 것 중심으로 또 매수를 기관이 주도하면서 기관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위아래로 흔들렸지만, 막판에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기관이 상승세를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끌어가면서, 지수를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물에서 기관이 좀 선물 팔고, 현물을 사고, 기관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 팔았어요. 현물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7,81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89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5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29.4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45%가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0.3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애초부터 매도에 잠깐 섰던 매도에 섰던 외국인에다가 기관도 잠시 매수를 하다가 그냥 매도로 더해지면서 지수 상승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역시 이제 코스닥도 마지막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매도세를 줄이면서 조금 올라오면서 그렇게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4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30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168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845.8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46%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5일 이평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꼬리가 달리는 양봉을 형성했지만 이제 반도체 쪽을 이렇게 피해서 그동안 이제 AI 관련해서 끌고 오던 그런 걸 이제 피해서 또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장의 지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반등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지양봉 같은 형태인데 윗꼬리가 좀 달린 형태에서 이것도 아직은 좀 어두운 밤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이제 플러스는 나왔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1379원 20전에 끝나면서 3원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위안화나 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반응을 보면 오늘 이제 반도체가 심하게 맞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6,434억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는 1,41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두 개만 합쳐도 7,900억을 팔았어요. 반도체 두 종목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지수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은 반면에 삼성전자를 2,21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도 907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시총 상위 중에서 네이버 49억을 매도한 것 빼고는 전부 샀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15억, 기관 186억 이렇게 해서 두 주체가 같이 산 게 됐고 삼성바이오도 외국인 105억, 기관 114억.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현대차가 외국인 1,087억,
기관 237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기아도 외국인 324억, 기관 467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셀트리온도 110억, 20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 SDI도 외국인 96억, 기관 117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 21억, 기관 99억 이렇게 동시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서로 뭐 엇갈리는 모습. 엔캠만 외국인 169억, 기관도 3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쨌거나 이제 금융이 앞장을 섰는데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증권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제 그 미국 시장 영향도 좀 받았죠. 미국 시장이 그 다우에서 금융하고 유틸리티 쪽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전망치를 상회한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금융 쪽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동안 이제 선거 때문에 좀 손 놨던 밸류업 이거를 재가동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래서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상사도 이것도 밸류업 기대감이죠. 자동차도 이게 전형적인 이게 대표적인 저 PBR인데 이거와 함께 이제 실적 기대, 이런 것들, 또 이제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고전하는 대신 이제 현대 기아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 뭐 이런 쪽 신경을 써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인데 뭐 비만, 바이오시밀러, 치매, 뭐 줄기세포 등등 해서 이것도 결국은 이슈하고 실적이에요. 이슈하고 실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신경 쓰는 2차 전지, 이게 생산 소재, 뭐 이런 쪽이,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LG 에너지솔루션에 6조 규모의 전극을 주문했다는 뉴스 때문에, 이게 이제 원재료를 이렇게 막 혼합해서 하는 거죠. 어떤 그 배터리 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6, 7년간의 물량이다. 아무래도 중국의 BYD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심하게 경쟁하는데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해결책으로 이제 자기네들도 그 2차 전지를 독자 생산하기 위한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극을 LG 에너지솔루션에 주문한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입장에서야 뭐 재고 정리하고 나쁜 건 아니죠. 그 대신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은 미국 영향받아서 정말 싸늘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미국 시장 따라가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했는데,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AI를 바탕으로 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로 기관에 의해서 오늘 좀 반등이 오랜만에 나온, 기관에 의한 반등이 나온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그 집중 분석 있죠. 내일은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만개미 스쿨의 가입 문의는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이제 요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올라도 불안하고, 왜냐면 오르면 막 좋아야 되는데 올라도 불안하고, 또 떨어져도 못 사겠어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싸니까 사야 되는데 떨어져도 손이 잘 안 나가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올라도 못 사고 떨어져도 못 사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하기가 되게 겁이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요새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주도주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번에는 2차 전지를 끄는데 주도주로 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 당연히 이제 뒤숭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때마침 테슬라가 LG 에너지솔루션에 아까 말씀드린 6조 규모에 달하는 이제 전국 주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냥 자동차 조립만 해갖고는 이게 원가 코스를 줄이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도 2차 전지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전기자동차 회사가 2차 전지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이 오늘 이제 확 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물린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순서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이제 좀 안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왜냐하면 그쪽에 굉장히 깊게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앞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도체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그쪽이 살벌해지니까 엔비디아가 10% 물론 이제 만기 영향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2%가 넘게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피해서 2차 전지가 오늘 뜨니까 그냥 매매 원칙 같은 거 자세히 안 따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뭐가 좋대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2차 전지 물려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거를 그냥 저점에서 팔고선 반도체를 왔더니 이번엔 또 반도체가 빠지고 또 2차 전지가 간다. 이런 분들은 진짜 미칠 거예요. 이게 왜 내가 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번에, 주도주가 바뀐다는데, 주도주가 2차 전지래. 그러니까 이제 빨리 2차 전지로 다시 가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그럼 우리 왜 옛날에 이소부화에서 이게 부자가 조랑말, 당나귀를 데리고 가다가, 처음에 기냥 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바보다 당나귀를 타고 가지 그래서 부자가 다 타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네 저 조그만 당나귀에 부자가 다 타고선 저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못된 놈이네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저 아버지 참 나쁜 사람이네. 애가 당나귀 끌고 가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시장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왜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만개미에서는 제가 매매원칙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준점이 딱 내 기준점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타고 싶은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당나귀를 끌고 가고 싶으면 그냥 끌고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또 주도주가 바뀐데 어떤 때 막 이러면 이제 올해 조금 벌었던 거 번 거 있은 분들은 다 까먹고 물린 분들은 계속 물려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무슨 주도주가 바뀌는데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바뀝니까? 그런 거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도주가 바뀔 때 그렇게 떠들지가 않아요. 그럼 다 알게요. 올린데 이번에 2차 전지래 주도주가 그럼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게 주도주가 되겠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어느 쪽에 많으냐인데 목소리 큰 거하고 주시장은 좀 관계없어요. 우리가 막 우길 때 그런 때는 목소리 크고 정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따라다니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는 게 뭐냐? 주도주라고 하면 암만 짧아도 6개월. 6개월도 사실 저는 짧은 것 같아요. 그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그 섹터. 그걸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하지. 잠깐 이렇게
한 보름 간다거나 한 달 간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그건 그냥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번 달 들어서 어려운 걸음걸이를 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 내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시장 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의 시점이 점점 멀어져만 간다. 그 결국은 금리 인하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급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금리가 떨어져. 금리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건데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수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보고 이제 막 달려왔는데 주가라는 게 계속 뭔가 돈이 들어와야지 정체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암만 좋은 재료가 있어도. 예.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외적인 문제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인데 이거 하도 전쟁 오래 하니까 이제 그건 좀 이슈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랬는데, 중동 리스크가 이제 새롭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 보면 뭐 이란도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싸움 안 할 것 같다. 해결로 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유가를 올린다거나 뭐 이제 뭐 그렇지만 이거는 요 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속히 해결이 되면 기존의 시장을 끌고 가던 주도주가 그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래 끌면. 근데 오늘이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 그 민족 명절이잖아요. 6월절. 예. 1, 2, 3, 4, 5, 6 하는 그 6월절이 아니라 그 영어로 패스오버. 예. 그 넘어가는 그런 거죠.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그 유대 민족이 애굽에 가서 430년인가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자기네 그 유대 민족을 이끌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걸 떠나오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누구죠? 파라오라고 부르는 바로, 성경에 바로라고 얘기하는 그 파라오가 그걸 허용하지 않아. 니네 못 간다. 노예 데리고 어디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 노래도 이제 거기서 유래된 거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그 애굽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주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그 집에 장자만 죽게 하는, 장자만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재앙, 형벌을 내리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 문설주 앞에다 그 양 피를 이렇게 칠해 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건 유대 민족이구나 해서 건너뛴다.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은 하나도 징벌에 안 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대 민족으로 보면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하지만 이게 이제 끝나면 오늘 뭐 외신 보니까 네타냐후도 그 6월절 기념 멘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끝나면 니네 계속 가만두지 않겠다. 하마스니 뭐니 이러니까 이게 쉽게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쉽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보면 이거 쉽게 끝날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제 좀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금리 인하, 이게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쉽사리 시장을 추세적으로 전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럴 때 마치 주도주처럼 등장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깜빡깜빡 속아요. 속기도 하고, 그게 주도주라고 철석같이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도주는 뭐, 제가 스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쿨 분들은 눈치채신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한 2주 됐어요. 제가 그 말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진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주도주라고 부르지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타예요, 대타. 주도주라고까지 주도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기간을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그 시장 막간을 이용해서 이 활개치는 주도주는 아닌 그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잠시 이렇게 시장을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주식들. 이건 뭐 닉네임이 적절한 게 없는데 잠깐 선도주. 예.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독하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업태를 가지고 있고 웬만해서는 업황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그런 주식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몰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라도 대타고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적어도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로의 변환이 오려면 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걔네들도 못 가요. 가려고 해도 딸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멈칫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은 매달리면 떨어진다. 시장이 지금 지수를 유지하려면 계속 뭔가가 유입돼야지 쓰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주도주를 찾는 것보다는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